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우버입니다. 곧 드라이빙 시즌도 온다. 약세장 속에서도 우버의 주가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세가 30%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차량 호출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만간 이제 휴가 시즌도 오고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될까요? 한 2주일 전에도 한번 우버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똑같은 어떤 전망 자체가 좀 재확인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만 보면 3개월 전에도 실적 발표한 날 갭 상승한 이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당 손실이 9센트 정도 예상됐는데 8센트. 뭐 크진 않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3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총 매출 보면 22%, 순매출 보면 30% 이상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공유 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버 탄다로 그럴 거예요. 40%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죠. 사용자 얼마만큼 늘어났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타는 사람이 1억 3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나 늘어났고요. 13% 늘어났는데 운행 건수 자체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여러 번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수로 계산하면 이게 24%가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리프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난 3개월 전에도 리프트는 물론 우버 리프트 전부 다 이제 소위 인적 조정하면서 주가 반등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여튼 우버를 쫓아가지 못했던 걸 리프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또 하나 이제 AI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 AI는 자기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고 효과도 좋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추가할 만한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하스탁은 소파입니다. 대출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대출이 46%가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43% 급증했는데 이걸 이제 시장은 좀 불안해합니다. 지금같이 뭐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이만큼 늘어나는 게 과연 자랑할 일이냐라고 오히려 되묻는 듯한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파이 자체는 워낙 혁신적인 기업이면 분명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이 여전히 넘쳐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돈을 번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죠. 이런 출발 자체는 마치 뭐 저커버그나 이런 거 하면서 하버드, MIT에서 출신을 만든 거랑 거의 같은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생긴 것 자체는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갖고 이제 커진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보면 모든 금융 플랫폼을 하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 대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거기다가 은행 업무 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 카드도 하고 소파이가 제가 알기에는 LA의 큰 경기장에 메인 스폰서도 했던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지금 매년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엄청난 회사죠. 이 회사가 자산운용하면서 ETF도 출시하고 다 하니까 다 엄청나게 큰 회사지만 바로 말씀하셨던 핵심은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요즘 일부 저축은행이라는 데 보면 대출에 소위 지금 돈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에서 손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우리나라도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최근의 자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은행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JP모건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나 사파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파이는 아직 경력이 짧으니 이러다 보니 대출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저께 실적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좋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틀 동안 크게 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이 오히려 많아진 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하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맥도날드입니다. 버거 프라이 지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버거 프라이 말 그대로 버거만 먹는 사람, 버거에 프라이 추가해서 먹는 사람. 근데 이게 프라이 추가해서 먹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이제 비싸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맥도날드의 주가를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따분한 주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1940년에 탄생한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최근 한 달, 두 달, 올해 들어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뭐전 세계에 넘쳐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젊은 분일수록 또 많이 있을 그렇겠죠. 것 같고요. 요즘은 네. 어르신들도 저희 동네도 있어서 가봤는데 많이 가세요, 진짜로. 전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오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갔는데 맞아요. 저는 대학교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맞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먹고 그 부부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맥도날드. 바로 이 그림은 이제 제 첫 번째 맥도날드라서 한번 흥미로운 그림이라서 보여주었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전 세계 소위 점포 수가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저는 작년에 줄어들었을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작년에도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46년째 배당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는 당연하겠고요. 이제 배당 킹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4년만 지나면 되겠고요. 현재 배당수는 1.89%, 배당성 성향은 50% 되겠고요. 이것은 주가랑 아래는 주당 배당금인데요. 그냥 배당금 그냥 주가 흐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의 관점에서의 주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인사이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종목별로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그런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실적 발표한 두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 AMD에 대해서 한번 실적 리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실적 마감 이후에 대표적인 기업이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타벅스가 있고 AMD가 있고 포드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안 좋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개가 실적은 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 대부분이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거나 그리고 뭔가 중국에서 성장률이 아주 부진하거나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포드는 이제 분야별로 사업 분야를 다 발표하는데 가장 관심은 이제 전기차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의 매출도 좀 줄어들었고요. 매출도 줄어들었고 손실이 엄청나게 발표했고. 그래서 가격을 또 내렸나 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말씀하신 거 포드 머스탱이거든요. 예. 머스탱 마흐라는 것인데 그거의 가격을 또 5,000달러가 4,000달러가 내렸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안 나는데 포드는 지금 자동차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테슬라를 못 쫓아가는 것에 지금 뭐 반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이런 것도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와 AMD, 포드 세 개의 기업 모두 좀 주가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